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으로 배우는 사주 명리학 세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8년 11월 9일이고 음력으로는 2018년 10월 2일입니다. 자, 오늘의 명식을 보면은 무술년, 개해월, 을사일이 되죠. 네, 일진은 을사가 오늘의 일진입니다. 오늘의 명식을 보면 을목일주가 수왕절인 해월에 태어났죠. 자, 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아름다운 꽃을 의미합니다. 자, 꽃나무라든가 화초, 지란, 덩쿨식물이라든가 갈대, 잡초 등의 비유를 많이 하죠. 을목은. 또 을목은 뭘로 보냐면 옷을 만들고 옷을 수선하는 실 또는 이불이라든가 겨울철에 방한복을 만들 때 쓰는 오리털이라든가 이 털 같은 것도 을목에 해당합니다. 또 하늘 나는 새 있죠. 새. 이 을목할 때 을자가 한자로는 새 을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을자의 모양을 잘 이렇게 보게 되면은 호수 위에 백주가 한 마리 이렇게 떠 있는 그런 모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을목은 나무도 의미하지만은 털이라든가 그다음에 하늘을 날아가는 새, 이런 것들을 많이 의미하게 되죠. 다음으로 을목의 성정을 보게 되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초와 같다 그랬고 실과 같다 그랬고 따뜻한 털과 같다 그랬죠. 그래서 을목은 되게 보면 부드럽고요. 온유하면서 굉장히 유연해요. 갑목 같으면 되게 뻣뻣하고 휘지 않는다 그랬는데 을목 같은 경우는 바람이 불면 그 바람에 잘 휘날릴 수 있다 그럴까요? 바람에 잘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 있겠죠. 이런 것이 을목의 성정이고 그다음에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갑목 같은 경우는 부러지죠. 근데 을목은 어떠한 역경이 오더라도 그 역경이 닥치는 것에 대해서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생력도 아주 강한 편이죠. 그리고 을목일간들은 되게 이제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아주 상냥하고 이 붙임성들이 되게 좋아요. 잘 엉겨 붙는다 그랬죠. 아까 그 을목을 덩쿨식물 이런 걸로 비유를 한다 그랬는데 나팔꽃이라든가 등나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다른 나무라든가 벽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타고 넘어가죠. 그래서 을목일간들이 사람들한테 잘 이렇게 엉겨 붙는다 그럴까요? 잘 친화력 있게 아주 주변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굉장히 돈독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자질과 그 인기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 한 가지 을목에서 꼭 알아둬야 할 점이 뭐냐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습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습목. 자, 습목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뭐냐면 물에 젖은 나무죠. 물에 젖었다고 해서 마른 나무를 갖다가 물에다 담갔다가 꺼냈느냐 그렇게 보는 건 아니고요. 나무 자체가 물을 많이 머금고 있다는 얘기예요. 즉 물을 머금고 있는 나무는 어떻게 돼요? 살아있는 나무죠. 살아있는 나무. 봄에 고로쇠 나무에서 고로쇠 물을 채취를 하죠. 봄에 인묘월이 목이 가장 왕할 때입니다. 목이 가장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한다는 얘기죠. 애기들도 사람들도 왕성한 활동을 할 때는 어떻게 돼요? 많이 먹어야 됩니다, 음식을. 그래서 봄이라고 하는 때가 목이 가장 왕할 때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목이 살기 위해서 물을 많이 빨아들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봄에 고로쇠 물을 봄에 채취하는 거죠. 여름이나 가을이나 겨울에는 나무가 활동을 그렇게 크게 많이 하지 않아요. 특히 가을, 겨울에는. 그래서 이때는 나뭇가지를 꺾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똑똑 부러지죠. 근데 봄의 나무는 꺾으면 꺾어지지, 이게 똑 부러지는 게 아니라 습기를 머금고 있기 때문에 잘 부러지지 않아요. 이렇게 꺾으면은 그 안에가 파랗게 생기가 돌고 있죠. 그게 봄의 나무고 그것이 을목의 습성인 것이죠. 물을 잔뜩 머금고 있는 그런 나무를 을목이라고 합니다. 자, 을목은 금방 말했던 것처럼 습목으로 보는데 반대로 양목인 갑목은 습목이 아니라 마른 나무로 봐요. 마른 나무라고 해서 그러면 죽은 나무냐? 그렇게 보는 건 아닌데 을목이 습목이
을목이라고 봤을 때 그 반대되는 양목의 경우는 이제 마른 나무죠. 쉽게 말하면 이제 겨울에 뭐 난방하기 위해서 이제 큰 나무를 도끼로 잘라서 잘 말려놓은 장작 같은 개념. 이런 것이 이제 간목이죠. 그래서 일간 중에 정화라고 하는 일간이 있는데, 정화라고 하는 것은 등촉화라 그래요. 등촉화. 촛불이라든가 라이터 불이라든가 뭐 이런 불들을 말하는데,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은 혼자서 자기 스스로 자생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가스 라이터 같은 경우는 가스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죠? 모닥불 같은 경우는 나무가 있어야 그 불꽃을 유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목이 필요한 거예요. 정화 입장에서 목은 인성에 해당이 되죠. 나를 생주해주는 어머니 같은 것. 그죠?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인성인 목이 필요한데, 간목은 마른 나무라고 그랬고 을목은 순목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정화는 순목인 을목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마른 나무인 간목이 필요할까요? 당연히 간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명리에서 이런 말 있죠. 정화 입장에서 간목을 보면 나를 낳아준 친엄마를 보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뭐 가을이 됐건 겨울이 됐건 정화가 엄마, 나를 낳아준 친모인 간목을 얻으면 두려워할 것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반면에 습목인 을목을 얻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한여름에 모기가 시골에서 모기가 극성 부리면 어떻게 됩니까? 들여서 뭐 좀 이렇게 쑥 같은 거 뜯어다가 이렇게 쑥불을 피우죠. 그러면 이제 쑥이 불이 활활 타는 게 아니라 연기만 모락모락 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젖어 있기 때문에요, 나무가. 그래서 마치 정화가 을목을 보게 되면 쑥불 피우는 것 같아요. 불이 살질 않아요. 오히려 정화의 불이 꺼질 수도 있죠. 이것이 정화일간이 간목을 보느냐 을목을 보느냐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지는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정화일간들이 간목을 보면 어떻게 돼요? 나의 친엄마를 얻었으니까 힘도 세지고 머리도 좋아지고 인성이니까 공부도 잘할 수도 있고 뭐 그런다고 보면, 정화일간이 을목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연기만 모락모락 납니다. 공부가 잘 되겠어요? 딴 생각만 나겠죠. 그렇죠? 이것이 이제 일간별로 일주희기라고 해서 어떤 오행을 보면 좋고 어떤 오행을 보면 나쁘고, 이런 것이 이제 각 일간별로 특성이 달라요. 그래서 사주를 볼 때는 가장 먼저 중요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일간입니다. 일간. 일간이 간목이냐, 을목이냐, 병화냐, 정화냐, 뭐 무토냐, 기토냐, 경금이냐, 신금이냐, 임수냐, 개수냐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같은 수라 하더라도 임수가 다르고 개수가 달라요. 임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대해수, 큰 바닷물과 같은 것이고요. 개수라고 하는 것은 우로수라고 해서 이슬이라든가 아니면 뭐 옹달샘 같은 그런 물이죠. 그래서 임수 같은 경우는 큰 물이기 때문에 칠살 무토를 보는 걸 좋아해요. 칠살이라고 해서 나쁜 것이 아니고요. 근데 개수라고 하는 것은 우로수이기 때문에 토를 보는 것 자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개수 입장에서 놓고 보면은 무토라고 하는 건 정관이죠. 그러면 뭐 사길신이라고 해서 뭐 정관, 정제, 정인, 식신, 이 네 가지 신은 뭐 좋은 거니까 뭐 사주에서 보면 좋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개수인 우로수가 무토를 본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옹달샘 옆에 흙이 잔뜩 쌓여주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개수가 탁수가 되죠. 탁수가. 그래서 개수 일간들이 기토나 무토가 많게 되면 신경이 그래서 좀 많이 예민해져요. 신기하게도. 자, 이런 것은 이제 시간에 대한 어떤 성정에 관한 것인데, 이런 것은 이제 해당 시간에 또 다시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요. 다시 명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식을 보기에 앞서 잠시 이 표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은 구궁표라고 합니다. 구궁표. 9개의 뭐 궁이 있다고 해서 구궁표인데, 지지 12지지를 이 구궁표 안에다 지금 배속을 다 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는 여기에 있고 축은 여기에 있고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가 이렇게 배속이 됩니다. 그래서 해자 축은 북방 수를 의미하는 것이고, 인묘지는 동방목을 의미하는 것이고, 사오미는
남방화를 의미하는 것이고 신유술은 서방금을 의미하죠. 자, 계절로 치면 임묘지는 봄이 될 것이고 사오미는 여름이 될 것이고 신유술은 가을이 될 것이고 해자축은 겨울이 되겠죠. 자, 이 가운데는 중앙토라고 해서 토가 여기에 배속이 되죠. 자, 여기는 목이고 화고 금이고 수, 토가 하나 빠지죠. 그거는 여기 중앙토라고 해서 여기에 오왕토라고 해서 여기에 토가 배속이 됩니다. 그래서 명리를 공부할 때는 이 구궁표하고 굉장히 친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자월이고 축월이고 인월이고 묘월이고 진월이고 사월이고 오, 미, 신, 유, 술, 해 이렇게 월이 배속되는 걸로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24절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24절기를 외우실 때 그냥 평면으로 외우지 마시고 이 구궁표 안에다가 절기를 넣고 외우시면 훨씬 좋겠죠. 인월은 입춘우수, 묘월은 경칩춘분, 진월은 청명고구, 4월은 입하소만, 그 다음에 5월은 망종하지, 미월은 소서대서, 신월은 입추처서, 6월은 백로추분, 술월은 한로상강, 해월은 입동소설, 자월은 대설동지, 축월은 소한대안. 이렇게 해서 외우시기 훨씬 편하시겠죠. 이 구궁표는 나중에 뭐 그 공망을 짚을 때도 좋고 뭐 암기 같은 거 하실 때 있죠. 그 다음에 뭐 생시를 잡을 때라든가 뭐 이럴 때 각양각색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구궁표는 뭐 어디 메모를 해 놓으신다든가 해서 머릿속에다가 이렇게 암기를 해 두시면은 굉장히 명리학 공부하실 때 상당한 도움이 되실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저도 처음에 명리학 공부할 때 이거 여러 번 써가면서 공부를 많이 했었거든요. 자, 항상 이 구궁편에다가 모든 거를 입력해 놓으시면 돼요. 이 해자축은 아까 겨울이라 그랬죠? 여기다 겨울 동자 써놓으면 되고, 여기 임묘지는 봄이라고 했으니까 봄춘자 써놓으면 되는 것이고요. 사오미는 여름 하자, 여기 신유술은 뭐 가을 추자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죠. 뭐 여러 가지로 많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명식을 보게 되면 오늘은 을목이 해월에 태어났다 그랬죠. 자, 해월에 대해서 다시 잠시 또 설명드릴 게 있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월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죠. 해월. 이 해월을 다른 말로 소양춘 내지는 소춘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 말은 뭐냐면 봄이란 얘기죠. 이상합니다. 입동이 지나서 초겨울인데 왜 봄이라고 하는 이런 말을 쓸까요? 소양춘, 소춘. 자, 서에 이런 말이 있죠. 양극즉 음생하고 음극즉 양생한다는 말이 있어요. 이건 뭔 말이냐면 양이 극에 달하면은 음이 발생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음이 극에 달하게 되면 양이 발생을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1년 중에 양이 가장 극성한 때가 언제죠? 5월이죠. 5월. 5월 중에서도 하지 때가 가장 양이 강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하지 때 낮이 가장 길죠. 반대로 밤은 가장 짧고요. 그래서 이 양이 극에 이르렀을 때 음이 발생한다고 했으니까 이 하지를 기준으로 해서 양이 극에 달했죠. 쉬운 말로 주식으로 놓고 치면 상한가 친 겁니다. 꼭대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하향하겠죠. 그래서 하지 전까지가 점점점 양이 가장 왕해졌다가 하지가 되면서부터 음이 발생을 하는 거여서 음이 발생을 해서 5월을 1음이라 그래요. 1음. 이렇게 써볼까요? 1음. 그 다음에 미는 2음이 되겠죠. 그 다음에 시는 3음, 4음, 5음, 6음 해서 음이 점점 크게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음이 커지다가 음이 가장 왕할 때가 언제예요? 자월이죠. 자월. 자월 중에서도 어느 때가 가장 음이 크냐면 바로 동지죠. 동지. 그래서 이 동지 때가 되면 음이 가장 왕해지기 때문에
밤이 가장 요때 길고요. 반대로 낮은 요때가 가장 짭니다. 짧게 되겠죠. 그래서 이 동지를 기준으로 동지 전까지 음이 계속 커오다가 동지의 점에 딱 이르게 되면 음이 가장 상한가를 치고 그 다음부터 양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동지 후 1양이 발생을 하죠. 1양. 그래서 자가 1양이 되는 것이고 축은 2양이 되는 것이고 이는 3양이 징계하는 것이고 묘는 4양, 지는 5양, 사는 6양이 징계하는 것이죠. 그래서 양이 점점 발생을 하는 것이고 5에 이르면 음이 점점 이렇게 발생을 하는 것이죠. 우리 태극 문양 같은 거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죠. 빨간 점이 점에서 시작해서 점점 커지고 그 반대는 파란 점이 점에서 시작해서 점점 커지죠. 그게 양이 커지고 음이 커지고 하는 그런 이치를 이렇게 담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에서 아까 이제 설명드렸듯이 일양이 희생을 한다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일양이 없던 양이 갑자기 뭐 동지 때부터 뭐 갑자기 뭐 딱 하고 나타나느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자, 해를 보게 되면 해 중에는 지장간이 갑목이라는 거 있죠. 원래 무갑임 있죠. 지장간이 해 중에는 지장간이 무토 갑목 임수가 있어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요 갑목이 되겠죠. 갑목은 목이라고 하는 것은 해에 이르게 되면은 포태법상으로 장생해야 된다 그랬는데 요게 바로 요 꽃을 바로 소양춘 대신 소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이 자인 동지에서 일양이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 이전부터 해월에서 양의 씨앗이 이때부터 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보시면은 자, 5월이 되면은 하지에 일음이 시생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일음은 전에 없던 음이 갑자기 여기서 발생을 해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이 사중에는 지장간이 무경병이 있죠. 자,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 음에 해당이 되죠.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에 해당이 되고 그래서 1음이 희생하는 것도 5에서 그냥 급작스럽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 단계인 사중에 있는 경금이 음의 씨앗이 돼가지고 내적으로 태동을 하다가 5에 하지가 되면 이때부터 드러내서 1음을 희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해월을 소양춘 내지는 소춘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 따라서 해월을 소양춘 내지는 소춘으로 보기 때문에 핵심은 뭐냐면 갑목이나 을목이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목이 약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수가 있어서 목을 생해주기 때문에 약하지 않다 이렇게 놓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해 중에는 갑목이 있어서 을목이나 갑목이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월령의 통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목이나 을목이 해월에 태어나면 약하지 않다.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겠죠. 그래서 갑목이나 을목이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왕세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겨울에 춥다라고 하는 것에 중점을 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세, 일간이 약해서 어떡할까? 이것이 아니라 뭐예요? 해월에 모든 만물이 추워서 얼게 되니까 반드시 화를 얻어서 천하를 따뜻하게 해줘야 갑목, 을목이 뿌리가 따뜻해지고 줄기도 따뜻해져서 꽃을 피울 수 있겠구나. 이거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거 저번 시간에서 말씀드렸던 거 복습 한번 해볼까요? 자, 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인 병화가 있고 그 다음에 음화인 정화가 있어요. 그죠? 근데 기온을 높여주고 기온을 따뜻하게 해주는 용도는 어떤 게 더 좋다 그랬죠? 정화요? 아니죠. 기온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은 정화보다는 병화가 공력이 월등하게 큽니다. 자, 병화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랬죠? 태양지화라 그랬죠?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에요.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인 불이죠. 자, 한겨울에 기온을 높여주면 정화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난로를 하나 피운 것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난로 주변은 따뜻할 수 있지만
뭐 서울에 난로 피운 것이 부산까지 따뜻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하늘에 태양이 뜨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전국을 골고루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되죠. 그러니까 범위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잘 보면 을목이 해월에 태어나서 조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데, 그죠? 두 사람이 있다고 치면은 어떤 사람은 병화를 얻었고 어떤 사람은 정화를 얻었습니다. 그러면은 둘이 같겠냐고요? 공력이 다르죠. 세상을 보는 시야가 다르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노는 스케일이 벌써 달라요. 자, 서울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정화를 갖고 있는 사람과 전국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병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같이 뭐 어떤 사고방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는 좀 아무래도 병화를 얻은 사람들이 좀 더 스케일이 더 크겠죠. 이런 것이 사주가 좋고 나쁘냐, 아니면 사주가 궁량이 좋으냐 나쁘냐, 크냐 작느냐를 이제 이런 걸로 또 놓고 보기도 합니다. 뭐 이건 이제 앞으로 계속 강의 회차가 이제 진행될수록 그때그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기로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해월은 이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수왕절, 수가 왕한 계절이라고 했죠. 따라서 해월은 월령 자체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수의 기운이 월령을 얻어서 세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다시 수가 더 많아지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은 아닙니다. 자, 을목 입장에서 수라고 하는 것은 인성에 해당이 돼서,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목을 생주해 주니까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다다익선이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한겨울에 물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화초의 뿌리를 썩게 하고 줄기를 얼게 만드는 거죠. 자, 집에서 화초를 키우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자, 화초를 겨울에 밖에 내놓지는 않죠. 안에다가 안에다 놓고 따뜻하게 해줘야 꽃을 계속 피울 수가 있는 것인데, 이 을목이 해월에 태어났는데 다시 수가 많아진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화초가 밖에 있는데 눈비 오고 막 뭐 설이 내리고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을목 화초가 얼어 죽고 물러 터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걸 뭐 명령어로 뭐 음농습중이라고 하는데, 요 용어는 이제 다음에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을목일주가 해월에 태어났는데 임수나 개수가 천간에 투출을 하게 되면, 이때는 인성이라 좋다고 보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건 제해야 되는 거예요. 제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막아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를 막는 거는 뭐예요? 토극수 하게 되니까 토가 있어서 이 많은 물을 제해야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무토나 기토가 있어서 많은 수를 제해 주는 게 좋을 겁니다. 그죠? 쉽게 말해서 해월에 임계수가 투출을 했다라고 하는 거, 기온이 영하 막 40도, 50도 이렇게 떨어지고 막 눈보라 치는 건데, 이때 무토나 기토가 투출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화분을 거실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니면 이제 동굴 같은데 뭐 이런 데 이제 가지고 들어온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무기토만 있어서는 안 되죠. 그죠? 무기토만 있어서는 안 되고, 무기토가 기온을 올려주질 않아요. 그죠? 물론 을목이 해월에 태어나서 수가 왕해지면 기온이 떨어지는 것을 무토나 기토가 있게 되면 바람막이 정도는 해주는 것이지만은, 그 무기토라고 하는 것이 기온을 올려주진 않죠. 그래서 반드시 무토나 기토와는 별도로 화가 다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을목이 해월에 태어났는데 임계수가 많다. 이때는 무토나 기토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더하여 병화나 정화가 있어서 날씨도 따뜻하게 해줘야 되고, 무토, 기토도 이게 생주를 해줘야 무기토가 힘을 발휘해서 수를 제하는 공력이 더 커지겠죠. 자, 다시 명식을 보게 되면 을목일주가 해월에 태어났어요. 다 해월 춥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임계수가 투출하게 되면 물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된다 그랬고, 자, 월간을 보면 개수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어요.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해월에 개수가 투출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온이 급강하고 눈보라가 치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주 안 좋은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다행히 연주를 보면 무술토가 있죠. 무토가 연간에 있는 무토가 연지에 있는 술에 뿌리를 두고 천간에 투출돼 가지고, 그죠?
투출돼서 있어서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이 개수를 제하는데 파극하는 것이 아니라 무토하고 개수하고 이렇게 합거를 하죠. 합거를 합니다. 요때는 어제도 설명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무토와 개수가 합쳐서 화로 하는 게 아니라 무토가 개수를 이렇게 묶어놓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거 있죠? 어디 식당을 갔는데 이 고집 센 애기들 있죠. 막 여기저기 막 돌아다녀요. 막 사고도 치고 울기도 하고 옆에 어르신들 식사하는데 퉁퉁 치고도 다닙니다. 그런 애를 예를 들어서 헤어레 투자를 개수라고 하면 어른이라든가 형들이 어떻게 돼요? 걔를 꼭 붙들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다고 걔가 이렇게 성격이 뭐 약간 고약스러운 성격이 뭐 금방 바뀌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옆에 무토를 보게 되면 그렇게 묶여져 있는 거죠. 아니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있으니까 여자친구하고 노느라고 말썽을 부리지 않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 합해서 화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거 좀 자세히 잘 보셔야 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일지를 보게 되면은 사화가 있죠, 사화. 그래서 일사일주가 되는데 너무도 좋으면서 너무도 아쉬운 점. 이게 뭐냐면, 자, 을목이 헤어릴 때는 반드시 화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일지 배우자궁에 사화를 얻고 있어요. 이 사화가 얼마나 귀중한 사화겠습니까? 사중에 있는 병화로, 물론 뭐 생시를 보지 않고 3주만 놓고 봤을 때 투출은 안 돼 있다 하더라도 사중 병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을목은 천하를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머리가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근데 너무 아쉽다 그랬죠. 연지에 있는 해수하고 사이 충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좋다 말은 거죠. 정말 아쉽습니다. 근데 이게 일지가 사화가 아니라 유금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충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면 충이 되니까 을류가 나을까요? 을사가 나을까요? 그래도 을사가 나아요. 왜냐? 온기를 그래도 갖고 있어요. 을류는 어떻게 됩니까? 좌에 있는 배우주금 유금이 술을 생하는 안 좋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어떻게 돼요? 내 배우자가 나를 도와주려고 노력은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건이 좋지 않아서 도움이 크지 못할 뿐이죠. 근데 을류가 되면 어떻게 돼요? 내 배우자 궁에 있는 이 신이 나한테 안 좋은 역할만 하는 거죠. 이 차이가 엄청 크지 않습니까? 좀 내가 이 사화로부터 얻는 것이 좀 적더라도 충이 돼서 좀 깨져서 좀 적더라도 사화가 있는 게 낫지 술을 생해주는 금이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거 잘 보셔야 되는데 충이 돼서 안 좋다라 물론 안 좋겠죠. 근데 더 안 좋은 유금이나 뭐 신금이 들어오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얘기죠. 그래서 좋긴 한데 많이 아쉽다. 을사일주 해월에 태어난 이런 것도 한번 잘 보시고요. 자, 그럼 어떤 생시를 얻는 것이 좋을까요? 자, 이 생시 이제 중요합니다. 연, 월, 일에서 보충되지 않았던 것을 생시에서 얻으면 좋겠죠. 근데 연월시에서 보충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주국세에서 필요치 않은 것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왕절에 금수를 다시 보는 건 결코 좋지 않겠죠. 뭐 목을 다시 본다거나 화를 보는 것은 이 3주 안에서 짜여진 국세에 도움이 되겠지만 오히려 금수를 보는 것은 좋지 않을 거예요. 자, 먼저 병자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 병자시가 되면 시간에 병화가 투출했어요. 그죠? 병화 투출했는데 병화가 지지로 뿌리를 둘 수 있는 곳을 한번 찾아봐야 되죠. 자, 술중 정화에는 뿌리를 둘 수가 있어요. 멀긴 하지만. 그리고 가장 좋은 사에 뿌리를 두기는 두는데, 그죠? 이렇게 사에 충이 돼서 뿌리를 100% 둘 수 있었다라고 했을 때 충이 되게 되면 10%, 20% 아주 미약해지는 겁니다. 전혀 못 든다, 100%못 든다라고 볼 수는 없죠. 물론 또 이 시지를 보면 자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병화가 투출해서 조우를 해주고 토를 생조해 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있죠. 근데 지지가 만약에 병인시였으면 더 좋았을 건데
시두법에 의하면 절대 병인시는 올 수가 없어요. 이게 시라고 하는 것은 일간에 따라서 정해져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뭐 을일이나 경일이 뭐 병인시가 좋다고 해서 시를 병인시가 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시는 을일이나 경일은 병자시부터 이렇게 시작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고정 불변이죠. 자, 그래서 병자시는 병화는 좋긴 한데 지지로 자수가 오는 건 좀 부담스럽고, 그죠? 그 다음에 이 사화가 사해충이 돼서 깨졌기 때문에 병화 힘이 좀 부족하죠. 그래도 을목이 시간의 병화를 보게 되면 성격은 굉장히 맑고 명랑하고 쾌활한 성격입니다. 말도 많고 자기 주장도 강하고 굉장히 쾌활하죠. 다음으로 정축시가 되면 어떨까요? 정축시. 자, 이거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우할 때는 정화보다는 병화가 월등하다 그랬죠. 자, 그러면은 이걸 지금 정축시가 되면 정화가 투출했어요. 자, 정화가 투출했는데 뿌리를 둘 수 있는 건 술중 정화 너무 약해요. 너무 멀어요. 뿌리를 둘라고 뭐 뿌리 둘라고 미국까지 가야 되나요? 근데 또 정화가 사해 뿌리를 두는데 똑같이 사해충이 돼서 뭐 뿌리를 둘 수 있는 근거가 많이 약하죠. 근데 정화 자체가 어떻게 돼요? 병화에 비해서 공력이 작다 그랬죠. 그러니까 병자시가 좋으냐, 정축시가 좋으냐, 요 두 가지만 놓고 봤을 때는 병자시가 훨씬 좋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이거는 다른 것보다는 이 조, 해월에 조우가 급선무이는데 그 조우라고 하는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정화보다는 병화가 더 월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설명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이모시를 한번 볼까요? 이모시. 자, 이모시가 되게 되면 시지로 오화가 왔어요. 요건 괜찮죠. 사회충이 돼서 사화가 많이 약화됐다 하더라도 시지에 오화가 있으면 물론 천간으로 투출된 것, 병화나 정화가 투출된 것에 비해서 공력은 많이 떨어집니다. 근데 그래도 지지로 이렇게 오화가 있는 것은 온기는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만 보면 좋긴 한데 자, 임수가 투출된 것은 어떻게 돼요? 요거는 좀 더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자,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 해월이라고 하는 것은 수가 왕한 수왕절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해중의 본기는 임수예요. 그죠? 해중의 본기가 임수인데 시간의 임수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해중에 있는 본기인 임수가 천간으로 투출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럼 사주의 격국은 이모시로 보게 되면 이거는 정인격이죠. 정인격. 정인격인데 이 정인이 그럼 나한테 좋은 역할을 하느냐? 아닙니다. 말씀드렸죠. 해월에 아무리 수가 왕하다 하더라도 월령 안에만 있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해가 없다 그랬죠. 이때는 그냥 목화로서 배업을 하게 되면 상관이 없게 되는데 이모시와 같이 해중에 있는 임수가 저렇게 투출하게 되게 되면은 이건 수가 범람하는 걸로 볼 수가 있어요. 왕수죠. 그 다음에 간목 같은 경우는 큰 대림목이라고 해서 큰 홍수가 난다 하더라도 간목 같은 경우는 물에 웬만해 가지고 물에 휩쓸려 내려가진 않아요. 근데 을목은 화초죠. 화초인데 큰 물이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자, 가을에 지금 이제 가을이죠. 추수가 이제 얼추 다 뭐 끝났거나 하고 있는데도 뭐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가을에 벼가 다 자랐어요. 그 이삭이 다 패가지고 누런 들판이 됩니다. 근데 이때 눈치 없이 하늘에서 게릴라성 폭우가 쏟아지고 갑자기 뭐 난데없는 뭐 폭우가 내려가지고 큰 홍수가 나면 어떻게 돼요? 벼가 다 쓰러지죠. 쓰러지게 되면은 그 이삭 팬 것이 어떻게 돼요? 싹이 나 버립니다. 이때 싹이 나면 어떻게 돼요? 다 썩게 되는 거예요. 자, 을목이 해월이 되는데 월간에 있는 개수는 무토가 해결을 했어요. 어떻게 됐건. 근데 시간에 있는 이 임수는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인성, 정인인 임수가 너무 많아서 을목이 지금 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런 거는 오히려 인성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야말로 수다 목부의 위험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경우는 시, 오시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은
저 임수가 투출된 것은 뭐썩 이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오늘은 뭐 생시 뭐 한 두세 가지를 이렇게 본 것 같은데 나머지 뭐 한 또 9가지 생시가 남아 있습니다. 자, 어떤 생시에 따라 생시가 어떠냐에 따라서 사주가 국세가 많이 또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생시 뭐 짧은 시간에 많은 모든 생시를 다 비교 분석해 드리기는 좀 어렵고 하니까 남은 생시는 이제 직접 한 번씩 대입해 보면서 어떨지 이제 추론해 보시고 뭐 궁금한 점 있으면 뭐 댓글로 남겨주시면 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늘은 좀 비가 옵니다. 제가 이거 날짜에 비해서 하루 전날 이 녹음을 뜨는데 예, 봄비가 아니죠. 가을비죠. 봄에 비가 오게 되면은 비가 온 후 날씨가 따뜻해지는데 가을비가 내리게 되면 비가 온 후 날씨가 이제 떨어지죠. 그야말로 이제 가을이 점점 깊어지면서 겨울로 가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뭐 명리로 이제 입동이 지났으니까 지금 겨울로 보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체감으로 느끼기에는 아직 가을이잖아요. 늦가을, 그죠? 네, 가을 이제 추억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비는 오지만 뭐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